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라서 못 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AI가 너무 일찍부터 보수적으로 봐서 속상하긴 한데 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인 전략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줄여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스닥 많이 줄여놨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매 자신이 있으면 미국 증시 투자 매력도는 지금 30대 정도 되죠. 30점 후반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약간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요거는 그 기술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한데 그 주가가 좀 오르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단기, 초단기 밸류에이션도 다 이제 버블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뭐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단기 밸류에이션까지 버블에 들어가 있어서 좀 과열되어 있는 거죠, 많이. 단기적으로도. 일단 장기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라든가 또는 그 GDP라든가 이런 것 유동성까지 대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버핏 지수라 그래서 뭐 GDP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많이 좌우하니까 M2 대비해서 보거든요. M2 대비해서도 평가를 하는데 2000년 IT 버블 때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M2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유동성 대비해서도 역대 가장 높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더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워낙 지금 AI 쪽에 특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냥 앞뒤 안 재고 일단은 망하더라도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만 가고 있는 거죠. 그쪽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을 지수를 끌고 가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별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런 어떤 소수 종목에 대한 집중도 이런 걸 보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니프티 피프티 시대 1960년대 후반 그때도 사실은 50종목에 편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한 10종목에 다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집중도가 더 심하고요. 2000년 IT 버블 때보다도 심해요. 그러니까 집중도로 보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특수에 의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많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별화가 돼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불안한 요인인 거죠. 나중에 시장이 꺾일 때, 그러니까 AI 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체가 투자를 취소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체가 투자하다가 망했다든가 또는 투자를 한 거 대비해서 수익이 전혀 안 나와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실적이 나빠진다든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끌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집중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심해져 있기 때문에 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저희 모델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줄여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스닥 많이 줄여놨고요. 차익 실현 많이 해놓은 거죠. 올라가면서. 주식 자체도 비중 많이 줄여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매 자신이 있으면 따라는 가되 예를 들면 뭐 11선이 깨지면 그러니까 지수가 11선이 깨지면 뭐 내 포트의 뭐 20%를 팔고 21선이 깨지면 뭐 절반을 팔고 61선이 깨지면 다 판다. 뭐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평선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먹는 거죠. 이제 그런 두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투자 매력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증시도 지금 투자 매력이 낮아져 있는 건데 이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AI 특수에 의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지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거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수출, 일평균 수출액을 봐도 뭐 과거에 비해서 특별하게 막 정고점을 돌파했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뜨니까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지수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국내 증시도 이제 뭐 4천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차피 미국의 AI 특수로 이루어져서 반도체가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세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버블이 꺼질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력도는 아직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뭐 너무 좋지만 밸류에이션도 이제 버블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장기 로그 차트로 봐도 한 4,200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거기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엔 참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나머지 이제 뭐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 빼면 사실은 들어갈 만한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경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이제 AI 특수, 그러니까 AI에 의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투자죠, 투자. 일종의 투자인데 이런 설비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설비 투자 붐의 혜택을 받는 소수의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나머지는 사실 뭐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나머지 실물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침체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 증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번 호를 쓸 때 좀 고민했던 게 미국의 어떤 뭐 증시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큰 변수가 생기고 있다. 그건 뭐냐면 AI 다음으로 큰 변수인 거죠. 미국의 내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주지사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지금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미국 전역에서 노킹스라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800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예, 심상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 장성들을 나가 있는 장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막 설명했잖아요. 그럴 때 설명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성향에 안 맞는 장성들을 이미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임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법 이민자를 뭐 체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민주당이 좀 득세하고 있는 지역에 이 방위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강제로 막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나리오가 약간 그 친위 쿠데타 우리나라 윤 정부가 했던 친위 쿠데타를 노리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이렇게 좀 폭력적인 시위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극을 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는 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폭력으로 진압하면 폭력으로 또 시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단 말이죠. 내란법을 발동하면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계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트럼프라면 그러니까 삼선을 원하고 장기 집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버블은 안 되잖아요. 삼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도 11월이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로 잡으면 중간선거 때 지금 정도의 트럼프 지지율이면 중간선거에 져요. 지금 상황이. 지기 때문에 지면은 이제 뭔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상원 하원을 뺏기고 나면.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식물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년 봄이든,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이 가장 그 시기적으로, 뭐 봄에서 늦어도 여름 정도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사고를 치면, 이게 이제 내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내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투자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AI가 최대 이슈였지만 아마 내년에는 이 미국의 내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을 꺾을 수도 있고, 버블 경제를 꺾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경제가 엉망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는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최근에 치폴레라는 그 프랜차이즈점 있잖아요. 치폴레, 멕시칸 요리를 파는. 거기가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폴레 매출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 맥도날드도 지금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쪽 CEO들이 얘기하는 거는 중산층 이하, 소득으로 보면 중산층 이하 계층이 소비가 2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격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미국 전체 소비는 괜찮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고소득층의 그 웰스 이펙트 효과 때문에 소비가 그쪽에 늘고 있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그래서 K자라고 하잖아요. K소비라고 하는데 K자로 이렇게 양극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의 소비는 지탱하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침체가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전 이런 게 만약에 발생하면 뭐 미국 경제는 망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도 같이 타격을 입을 거고, 그리고 달러는 초강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버블도 아마 꺼지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년 저희가 이제 증시로 보면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미국 증시 장기 밸류에이션은 이제 2000년 IT 버블, 이게 역대 최고의 버블이었는데 이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M2 기준으로 S&P 500을 봐도 지금 거의 2000년 IT 버블 때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싼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면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IT 버블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게 기록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거의 왔어요. 배당 수익률이 1%대 초반이에요. 지금 장기금리가 4%대인데, 그다음 단기금리도 거의 3%대 후반인데 배당 수익률이 1%대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매력도 굉장히 배당 측면에서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주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인디케이터는 유지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어닝도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 이게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대중 투기 심리가 중요해요. 대중들이 한번 투기가 딱 붙어서 포모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상투를 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 버블 시장이 무너질 때는 항상 대중들이 한번 미치는 시기가 오거든요. 유포리아 단계라고 하는데 이 대중들이 미치면서 끝나요. 버블이. 과거에도 늘 버블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대중 투기 심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진 뎁이라는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잔고죠. 신용잔고 증가율을 쓰는 건데 지금 요게 3개월 평균으로 해서 35%까지 올라왔거든요.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올라왔죠. 이게 50%를 넘어가면 요런 시기가 오면 이제 거의 이제 시장이 고점인 거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인데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꺾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물론 이제 들어온 속도가 더 가면 갈수록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지면 내년 3월에서 5월보다 더 빨리 고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시기라든가 예상 시기라든가 또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 또는 뭐 친미 쿠데타나 내전 가능성,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의 투기 심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시장이 버블이잖아요. 근데 이 버블이
내년 봄 정도가 되게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버블이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주식을 오래 하신 그룹급 쪽에서 한 1년은 더 갈 것 같다, 버블이. 그 얘기를 올해 한 여름 지나면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한번 보통 이렇게 버블이 불 붙으면 1년은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 1년이 아니고 내년 봄 정도가 피크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꺾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먼저 사고를 치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년 봄 정도가 되게 위험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저희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고점이 어딜까? 버블의 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버블의 고점을 맞추는 가장 좋은 지표가 이 대중 투기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를 봤을 때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정도 또는 내년 봄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올라가면서 이 차익 실현해서 대비를 하면서 가지만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 삼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TDF 펀드들이에요. TDF 펀드들은 이 은퇴 시기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밸류션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TDF 펀드의 구조상 뭐 2050이든 2040이든 이런 것들 보면 다 주식 비중이 70, 80%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미국 나스닥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괜찮죠. 올해 괜찮은데 그런 TDF 펀드들이 요번 버블 고점을 찍고 부러질 때 아마 연간 30, 40%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구조라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무조건 주식 비중을 이 연차별로 그냥 들고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내년 봄 이후에는 좀 TDF 펀드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익 실현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증시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게 맞추는 건 어렵잖아요.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가면서 이제 수정해 가면서 이제 뷰를 가져가는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라서 뭐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못 본 것도 되게 많아요. 못 보고 놓친 것도 많고 그다음에 AI가 이렇게까지 특수를 일으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좀 너무 일찍부터 보수적으로 봐서 좀 속상하긴 한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2000년 IT 버블에 비견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래된 전문가들도 IT 버블하고 2000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2000년보다는 약간 1960년대 후반, 1970년에 니프티 50 시장이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 버블과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IT 버블과도 뭐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요 시기보다는 그 이전에 1970년, 60년대 후반에 니프티 50 버블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버블이 꺼질 때 어떻게 꺼졌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튀면서 꺼졌죠. 그러니까 유가도 막 튀고 그래서 오일 쇼크도 왔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인플레가 막 튀면서 연준이 거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러면서 버블이 꺼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50개 종목이 뭐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막 끝도 없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70년대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그래서 다음 불황은 디플레이션 불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불황.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70년대, 8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불황이라 그러면 무조건 디플레이션적인 불황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는 수요 부족에 의해서 이런 불황을 디플레이션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장기채 투자가 가장 좋은 대안인 거죠. 불황이.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1970년대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불황에 대비한 자산이 어떻게 보면 장기채보다는 골드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골드가 지금 강하게 붙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골드도 지금 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골드보다는 어떤 걸 투자해서 대비를 할까 생각해 보면 미국의 단기채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3년 만기 단기채, 3년 이내의 만기를 가진 단기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는 또 너무 올라서 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에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건 워낙 싸니까 이런 쪽에 이제 뭔가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의 불황을 대비해서 하나의 해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감안을 해서 미국 단기채랑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뭐 구리 같은 것도 괜찮고, 구리는 좀 더 올라 있죠. 원유가 워낙 싸니까. 그래서 에너지하고 그다음 미국 단기채가 앞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보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뭐 미국 단기채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뭐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뭐 거기에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하고 원자재 펀드 또는 원자재 ETF 이쪽은 한번 해지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제 조금씩 주식에서 많이 먹은 거 좀 덜고 금 투자해서 번 거 덜어서 조금 저점에 사두면 내년 이후에 만약에 이제 증시가 버블이 꺼지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펀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해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쪽은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피크 치는데 내년 1월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년 1분기 정도가 사이클상으로는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상의가 발표하는 이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되게 정확한 편인데 이게 4분기께 나왔어요. 4분기께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요게 반도체 호황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워낙 좋아서.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조업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작년 연말에 확 떨어졌던 게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특수를 누리는 반도체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해가 좀 가죠. 전반적으로 좀 부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이제 버블 수준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2007년처럼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찍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때는 2007년은 진짜 우리나라 역대 가장 큰 호황이었거든요. 전 산업이 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비하면 이때는 좀 떨어지는데 이거 반도체만 좋으니까. 근데 좀 차이점은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끌고 가는 거라서 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버블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평균 수출액 대비한 고평가율을 봐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거의 버블 수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올라오면 뭐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반도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과 한 배를 탔다는 거죠.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는 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어떤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버블이 꺼지고 부러지는 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부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